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오늘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이모 씨의 유가족을 만나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국제강에서는 매년 한 명꼴로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며 동국제강의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울진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오늘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이모 씨의 유가족을 만나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국제강에서는 매년 한 명꼴로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며 동국제강의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유가족들은 움직이는 기계 위에 어떻게 사람을 올려보낼 수 있냐며 원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 이런 경우가. 완전히 일부러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설비 가동이 중단되지 않은 채 수리 작업을 하다 안전벨트 줄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줄 원청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며 안전을 외주화한 산재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작동을 멈추고 아예 이제 전기를 끊은 상태에서 수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실제로 그 본사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죠. 지난해 동국제강은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안전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동국제강에선 지난 21일 산재 사고를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배송업자가 엘리베이터에 몸이 끼어 숨졌고 불과 한 달이 지난 2월엔 철강 코일 협착에 의한 사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사고가 안전의식이 낮은 기업 문화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동국제강의 안전 강화는 말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리하는 비용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제때 조치하지 않아서 무고한 생명이 사망한 것인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제때 개선하지 않았. 또 안전 매뉴얼은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페이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만 올라가도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나 늘상 그렇게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황상으로 보면 전원을 차단하고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업주 과실 여부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중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진단검사의 변화와 거리두기 조정 등이 겹치면서 정점의 시기가 늦춰지는 양상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각각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2만 866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1만 3천여 명입니다. 2022년 2월 통계청 기준 대구시 인구 238만 천여 명 가운데 17.3%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2만 786명으로 하루 전보다 6,300여 명 늘며 마찬가지로 다시 2만 명대입니다. 포항 4,262명, 구미 3,414, 경산 2,041, 영천 929, 김천 928명 등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당초 이번 주 중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6일 전국 확진자가 62만 명대를 기록한 뒤 20일 20만 명대까지 내려오면서 정점이 지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시 50만 명에 육박해 정점의 시기가 더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만만치 않고 신속 항원 검사의 도입으로 확진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차 접종하시고 이제 면역력이 조금 감소하는 시점도 됐고, 그런 전반적인 거, 그것도 거리두기도 완화되었고, 모든 거를 검토했을 때 조금은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4월 3일 안에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서리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 백신이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아 백신 예약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진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됩니다. 울진군은 18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고 이미 확보된 72동을 제외한 부족한 물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시 조립주택은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재민이 원하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산불 피해를 본 울진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의 먹이를 공급하고 서식지 복원을 위한 조사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울진군 두천리와 덕구리 지역에 있는 사냥 먹이급이대 5곳에 200kg의 먹이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카메라로 건강한 사냥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사냥 서식 실태를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포항 지역 어업인 80여 명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영일만 일대 어류 진로를 방해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수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CPTPP가 해결되면 수입 수산물 증가로 수산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어업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재배한 쌀에서도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말 낙동강 하류 지역 2곳에서 수확한 쌀 20kg을 분석한 결과 킬로그램당 2.53에서 3.18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간이나 폐, 뇌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호수문을 전면 개방해 녹조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인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 대구 경북 상장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의 1인 평균 급여는 지난 2020년보다 1,100만 원 늘어난 1억 900만 원으로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으며 대구 경북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은행 직원 평균 급여액은 지난 2020년보다 10% 오른 1억 500만 원으로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DGB 금융지주가 9,600만 원, TBC 9,900만 원, 한국전력기술 9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린 하늘에 예년 기온을 밑돌았는데요. 내일은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흐린 하늘에 스산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0.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 선에 머물렀는데요. 예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내일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겠고요. 날이 개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공기질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먼지 수치가 오르면서 내일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가 빅데이터 AI 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빅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
창업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AI 혁신센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데이터베이스 캠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